오늘은 지난 마약 중독 시리즈에 이은 네 번째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마약으로 돌아왔습니다. 환각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 아마 마약 중독 영상에서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여러 종류의 환각제 중 그중 특히 구급대원들 한 번쯤은 이렇게 현장에서 경험해보거나 출동을 나가본 마약류의 한 종류인 펜사이클리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해요. 제 경험에서도 가장 좀 임팩트가 컸던 그런 마약 중독 환자 케이스의 건이었기도 하고 현재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약물이기도 하죠. 예전 영상에서 다뤘던 업다운 계열 마약들 그리고 과항분 상태로 빠지게 되는 그런 합성 대마 K2까지 여기 미국에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유통되고 또 거래되는 그런 마약의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취향껏 골라서 사용 또 섞어 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드러나고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는 대마나 헤로인 같은 약물을 넘어서 조금 더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찾는 마약이 이 환각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게 환각제는 과연 어떤 약물이길래 사람들이 호기심에도 해보고 또 접한 후 중독 증세를 보이는 걸까요? 환각이라면 대표적으로 시각, 청각 쪽에서 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일부 이런 환각을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약물은 더 자극적인 비현실적인 현상을 직접 느끼게 해줍니다. 자아가 분리가 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럼 저딴 짓을 왜 사서 하는 건가? 흔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LSD 같은 경우도 약물을 과다 복용한다거나 신체가 유독 민감하게 반응해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사례들만 빼면은 실제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정말 신기하고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대다수이기도 하고요. 미국 6, 70년대에 불었던 이 사이키델릭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걸 야외에서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했다가는 여러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커집니다. 이유는 환각류의 약물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분열, 조현증 같은 증세와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이 인지 능력을 상실했을 때 타인에게 비칠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요소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LSD, 버섯 같은 환각류들이 따로 분류되고 꼭 이 특정 약물을 해야만 환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다른 마약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차이라면 환각의 강도나 그 시각적 체험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쉽게 예를 들어 대마 성분도 개인에 따라서 환각 증세를 동반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계의 코케인, 메스도 역시 시각, 청각 쪽으로는 좀 미미하겠지만 일시적으로 환각을 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도 마약 규제법상 LSD 같은 종류의 약들이 환각제로 구분은 시켜놓긴 했지만 이 환각이라는 증상이 이런 약들에게만 국한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아까 언급한 LSD와 더불어 이 강력한 환각 작용을 하는 약물로 알려진 펜사이클리딘 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범람해왔던 그런 마약이고요. 주로 가루가 된 성분을 액체로 녹여서 담배처럼 피는 형태가 보편적인데 보통 웻, 딥 같은 명칭을 붙이는 이유도 약에 젖은 담배, 적신 대마 같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K2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대마 잎이나 일반 연초에 녹여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PCP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접하는 사람들이 있곤 해요. 그냥 새로운 합성 마약을 대마랑 같이 섞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강력한 환각을 유도를 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제 LSD 같은 환각류에서 나타나는 그런 정신찬란, 환청, 환시뿐만이 아니라 아편류에서 느낄 수 있는 몽롱함, 안락감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 암페타민류처럼 행복감, 정복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정말 극도의 각성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마치 무슨 랜덤박스 느낌인데 한마디로 무기력함, 나른한 상태의 신체 활동을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미친 광기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제가 경험한 응급 환자 중 한 80% 정도는 이 흥분성 선망 상태를 보이는 환자들이 많았고요. 이 난폭함, 폭력성의 레벨을 따지자면 아마 모든 마약류 중 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각성제, K2, 베스솔트와는 상대가 안 돼요. 그냥 끝판왕입니다. 여기서 예전부터 불리우던 스트릿 네임이 엔젤 더스트, 천사의 가루인데 아주 앙증맞은 이름이죠. 제가 느끼기엔 천사의 가루가 아니라 악마의 똥가루예요. 그 정도로 정말 개판인 콜들이 대다수였죠. 그럼 이 약물은 또 어디서 시작이 된 것일까 의문이 생기는데 이 PCP가 의료계에서 처음 사용이 된 목적은 다름 아닌 마취용 약물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LSD 역시 같은 목적이었긴 하지만 향후 레크레이션용으로 각광받으면서 사이키델릭의 대표 주자가 되었죠. 반면 PCP의 경우 부작용의 리스크가 너무 큰 탓에 일찍이 좀 매장이 된 격이고요. PCP가 마취제 역할을 했다고 하니 조금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는데 그럼 케타민과 같은 거냐? 라고 질문한다면 그렇다고는 할 수가 있어요. 구조적인 약 성분이나 그런 메커니즘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NMDA 수용체의 자극에 억제시키는 기량제의 작용을 합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사람의 정신을 육체에서 분리를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디소시에이트 에이전트, 해리성 마취제로도 불리는 건데 여기서 신체 감각을 무디게 하고 내가 아닌 내가 된 느낌마저 들어볼 정도의 그런 정신분열적인 증상을 겪는 사례도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사이코시스를 동반하는 PCP 환자는 1차적으로 환자를 안정을 시키는 걸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약에 이미 심하게 취해 있는 상태면 언어적인 소통이나 물리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응급실에서 주로 오도되는 이 진정제를 현장에서 바로바로 투여를 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고요. 이 파라메딕 유닛이 없는 경우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결박을 한 후 병원으로 이송을 시킵니다. 삐뚤으면 경찰이 있으니까 쉽게 해결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환자를 이렇게 제압을 하고 진정을 시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PCP 중독 시 오는 그 난폭함, 그 공격성이 일반인에게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최대치에 가까울 때가 많고, 공격성과 더불어 통증 민감도도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사라져버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딱히 경찰이 실탄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쉽게 굴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진짜 호러물 그 자체예요. 파라메딕의 진정제 초율을 하기가 힘들거나 이 현장 완전히 확보가 안 될 거라고 판단될 시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그마저도 뚫고 나오는 게 PCP의 무서움입니다. 결국 이 chemical restraint, 이 화학적 제압이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벤조 계열 진정제를 근육주사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이 IV로 하는 정맥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를 재우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요. 마취가 아예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서 이 2차, 3차 투여를 해서야 약발이 들 때도 있죠. 진정제 사용, 마취제 사용권에 대해서 하나 더 보태자면, 이곳 미국에선 구급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의 범위나 이게 프로토콜 등이 정확하게 명시는 되어 있지만 항상 그에 따른 리미테이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응급실에서 좀 루틴적으로 오더되는 그런 벤조와는 사용 빈도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좀 목적에 관한 것이 정말 뚜렷하고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것이지만 파라메딕 외에 다른 의사나 그런 스텝들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디퍼런셜, 이 환자를 감별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출동 당시에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되어 있었고 현장에서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 환자가 정확히 무슨 약물을 사용했는지 구급대원으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는 환자가 뻗어있냐, 아니면 옷 벗고 날뛰고 있냐, 뭐 그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죠. 이 흥분 상태의 환자 또한 실제로 그냥 보면은 주치자인 경우도 있고, 분명히 무슨 마약을 했긴 했지만 그냥 술에 조금 취한 상태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PCP 중독에서 오는 특징적인 증상들은 혈압 상승, 분노, 동공지진, 이상한 말을 짓거리거나 하는 걸로 확신을 지을 수는 있지만, 이 역시 다른 각성제 아니면 환각제, LSD 같은 것들을 한 환자들에게도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확실히 무슨 증거, 그 물건이 발견되지가 않는다면 이 PCP 사용을 했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여기서 구급대원들도 오래 일하신 분들은 조금 더 직관적인 그런 판단을 내릴 때도 있는데요. 무의식 속에서 그냥 아는 겁니다. 아, 제보했구나. 웃긴 게 정말 구분이 되긴 하거든요. 이게 K2 발작인지 PCP 발작인지. 어쨌든 지금도 이런 환각류의 약물들의 규제가 좀 빡세게 들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회적으로 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약류들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좀 부각시키는 이유도 결국 마약으로 인한 이 의존증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 억제 가능한 범위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 일부 마약을 찬성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이 환각제로 인해 나타내는 난폭성, 그 통제 불능 등이 뭐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 사회적인 통념이다 라고 말하곤 하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싶지 않지만 이 구급출동 일의 특성상 유독 마약 중독의 심각도가 높은 환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 마약들의 위험성을 알리고 싶은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드리겠습니다.